여러분 안녕하세요. 시온연구소입니다. 시온연구소 오늘은 2015년도에 게재된 컴퓨터 앤 에듀케이션 저널에서 케이스 스터디에 대한 사례를 여러분들하고 프레임워크를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. 이 연구는요. 그 핸디캡이 있는 그 학생들, 좀 어린 children 학생들이 이 음악 교육에서 음악 교육을 위한 이 멀티미디어 플랫폼의 사용에 관련한 이 케이스 스터디가 이제 이 연구의 중점인데요. 이 연구에 어떤 이런 키워드가 관심이 있다라기보다는 과연 이 케이스 스터디라는 연구물이 어떻게 작성이 된 것인지에 대한 그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. 먼저 앱스트랙트를 좀 보면은요, 앞쪽에서는 이제 목적이 나와 있고요. 그리고 어떤 연구의 결과가 제시되어 있는지를 보고, 그 다음에 연구의 목표가 나와 있는데요. 그 연구의 목표가 첫 번째 보니까 이 PLAIME를 사용을 해가지고 음악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장애 학생의 능력을 탐구하는 것, 그리고 ICT 기술의 향상을 측정하는 것, 그리고 연구를 통해 그들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. 그래서 이 컴퓨터 플랫폼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이 세 가지의 목적을 앱스트랙트에 담고 있는데요.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의 연구들을 이제 실험 연구를 통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실험 연구의 앱스트랙과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보여요. 실험 연구는 앞쪽에 목적이 나오고, 그 다음에 연구 방법이 나오고, 결과 나오고, 마지막에 이제 시사점 이 마지막에 나오는데 좀 이런 점들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. 인트로덕션을 좀 볼게요. 이제 인트로덕션은 아무래도 이 연구가 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제시를 한 거예요. 그래서 이 음악 교육에 관련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자세하게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연구가 왜 필요한지, 어떤 갭 때문에 이 연구가 진행이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,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관련한 연구, 리터러처 리뷰죠. 관련된 연구물들에 대한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. 설명이 나오고요.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그 테이블 1 같은 경우에 이제 뮤직 러닝 툴을 사용한 그런 어떤 다른 연구들과의 어떤 비교, 이런 것들이 나와요. 그렇다라는 얘기는 이 케이스 스터디에서는 이제 릴레이티브 워크에 관련된 이 리터러처 리뷰를 할 때 기존의 어떤 연구물들이 얘기하는 이전의 어떤 연구물에서는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라기보다는 여기에서는 이제 툴에 관련된 이제 이야기를 앞으로 사례로 이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그 툴에 대한 그 선행 연구의 비교를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에는 키워드죠. PLAME에 대한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요. 이 PLAME에 대한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제 내용을 이제 제시한 이유가 뭘까라고 좀 이제 들여다보면은요. 이 사례 연구에서는 PLAME라는 이 어떤 툴을 이제 만들었던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만들어서 이게 과연 기존의 어떤 그런 연구들과는 이제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에 대해서 좀 이제 여러 이 연구에 대해, 이 도구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설계를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제시를 한 겁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컨텐츠, 프로그램 스트럭처는 어떻게 되었는지를 또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니셜 스크린,
User Select Screen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 본인의 이 연구물이 과연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보면은 렉처가 있고, 지나갔죠? 렉처. 네, 렉처가 있고요. 그리고 나서 액티비티. 과연 여기에서는 어떤 액티비티를 할 수 있는지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이제 내용을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. 또 게임을 할 수 있나 봐요. 그래서 이제 게임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나오고 있습니다.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이 메서드 부분부터인데요. 이 메서드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보시면 우리가 앞서서 이 PLAME라는 이 툴을 봤잖아요. 이 교육 프로그램이 이제 그 핸디캡이 있는 학생들의 음악 이론 습득 과정의 진전을 관찰하고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능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설계가 되었다. 그래서 뭐 대인관계나 팀워크 같은 다른 기술들도 이제 관찰을 할 수 있고 또 이제 3개월 동안 진행을 하였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. 그 다음에 참여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나라고 봤더니 이제 intellectual한 disability, 그러니까 좀 지적 장애를 가진 15명의 학생과 그다음에 2명의 교사 연구원 그리고 장애 아동과 함께 일하는 것을 이제 전문으로 하는 2명의 추가 이제 학교 교사.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통합학교 같은 데 보시면은 한 반에 교사 1명과 그 장애 학생을 따로 관리를 해주는 한 분이 더 이제 들어가 계시는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. 우리나라랑 좀 사정이 여기까지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게임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. 그래서 내용을 봤더니, 연령이 8세부터 17세까지 다양했고 연령 대신 지적 능력에 따라서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이제 비교를 했고 좀 심각한 학습에 어떤 문제를 가진 8명의 학생들이 첫 번째 그룹 G1에 배정이 되고 다른 7명의 학생들이 두 번째 그룹 G2에 배정이 되었다. 그래서 이 과제는 그런데 비교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프로그램의 적절한 진행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제 실험군과 통제군을 나누었다라는 표현을 그래서 please observe that this assignment was not intended for comparison purposes but to ensure a proper progress in the program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특수교육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 예민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P2P 게임, 이렇게 2명이서 하는 P2P 게임 많이들 해보셨을 텐데 이 P2P 게임을 위해서 이제 패킷이랑 패킷의 교환 이벤트, 이 로컬 이벤트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.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어요. 과연 이게 왜 이렇게 자세하게 되어 있느냐라고 봤을 때 이게 이제 연구 문제 중에 하나인 거죠. 그래서 마스터 피어와 그 피어, 그러니까 숙달되어 있는 사람과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에 그런 어떤 이 관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훑어볼 수 있는 건데요. 요 다음에 이 내용을 통해서 간단히만 좀 알아본다면 이 연구가 좀 수행을 했는데 그 ICT 교실에서 수행이 된 거예요. 각 세션에서 학생들이 사용한 자료가 PLAME에 설치되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각 학생을 위한 컴퓨터들이 있었고 한 대씩 있었고 그다음에 워크스테이션에 그 스피커가 있었대요. 게임이나 멜로디를 들을 수 있는 그리고 마우스가 있었는데 이제 키보드는 필요로 하지 않은 이제 이 도구였던 거예요. 그리고 각 한 명은 자신의
컴퓨터를 자율적으로 제어했고 그들 중 한 명이 컴퓨터를 다루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두 명의 학생이 이제 쌍으로 이제 작업을 했다라는 이제 내용이 나오고요. 그 다음에 절차를 좀 보면은 이 연구가 매주 이제 10회 세션으로 진행이 되었고 이 세션이 진행되는 동안에 굉장히 열심히 했다. 뭐 이런 내용이에요. 열심히 했다.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표로 결과를 나타내고요.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.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컬렉션을 본 거예요. 과연 어떻게 수집을 했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이 연구가 이제 질적 자료와 그 다음에 양적 자료가 모두 수집이 된 거예요. 질적 자료는 각 세션 동안 교사들의 관찰로 구성이 된 거고, 그 다음에 그들이 선호하는 뭐 아바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됐대요. 그런데 이제 행동 지표가 아이들의 선호도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보다 더 신뢰할 수 있다. 그러니까 몸짓이나 뭐 참여의 징후 이런 것들이 더 이제 더 이런 지표를 통해서 좀 이번에는 연구를 진행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양적 자료들은 어떻게 좀 구성이 되어 있느냐에 대한 것은 이 지식을 얼마나 습득했고 콘텐츠 이해를 어떻게 했는지 평가하기 위한 PLAIME 점수와 그다음에 이 도구가 지각이나 인지,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 있는 앞서 말했던 그런 어떤 행동 관찰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 거예요. 굉장히 좀 정성을 들인 이제 연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런 어떤 글을 읽으면서 연구물을 읽으면서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.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평가를 했나라고 이제 봤더니 정량적으로 1에서 5 척도로 학생의 매개 변수를 이제 하고요. 그리고 나서 뭐 웃는 거, 뭐 언어적인 표현, 에너지의 수준, 뭐 행동 매개의 변수에 대한 정의 이런 것들을 인지적인 관찰, 지각적인 관찰, 주의력, 그 다음에 기억, 추론, 프로그램 뭐 이런 거에 대해서까지 이제 포함을 해서 이렇게 파라미터를 가지고 이렇게 추론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는 어떻게 돌렸나라고 이제 봤더니 이 양적 자료는 그 평균 점수로 이제 평가를 한 거예요. 그리고 선형 회귀 분석을 사용을 해가지고 효과를 본 거고, 단순 선형 회귀를 사용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. 회귀 분석에서 얻은 이러한 통계적 추론의 타당성이 이제 검증되었다.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렇게 설계가 잘 되어 있으면 그 뒤에 제가 보기에는 그 연구 방법이 굉장히 화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설계가 너무 심플하고 보편적이면 그만큼 연구 도구도 화려해야지만 이전에 하지 않았던 결과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요즘에 제가 연구물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또 다시 한번 느끼고 있고요.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결과 부분이 나왔습니다. 그 결과에서는 이제 그 각 세션에 마다 과연 어떠한 결과가 나와 있는지 굉장히 자세하게 풀고 있어요. 그래서 이 케이스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료를 수집하는 거, 모아서 평가를 하는 거,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그런 평가를 통해서 토대로 얻을 수 있는 이런 결론들을 굉장히 자세하고, 그리고 이렇게 그림이나 이런 그래프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것 같아요.
이제 이런 것들을 추론할 수 있었다는 게 되게 굉장히 흥미로워요. 제 입장에서는 리즈닝 같은 것들을 풀어낼 수 있었다는 것이 이제 흥미롭고 디스커션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케이스 스터디를 진행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없어요. 그런데 일단은 제가 이 케이스 스터디를 보면서 이제 느낀 점은 이제 제가 이제 DDR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어떤 교수 설계한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현장의 효과성을 본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 프로그램 만든 거를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나누어서 실험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케이스 스터디로 뭔가 하나의 그 어떤 연구물에 대해서 그 사람과의 인터뷰라든지 그 사람에게 평가를 하고 여기에서는 또 집단을 나누어서 했잖아요. 그러니까 실험 연구와 좀 굉장히 유사한 케이스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이 케이스 스터디는 보다 조금 더 깊은 이 사정을 보기 위해서 세션을 나눈 것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했다. 그래서 이 여기에서 보시면 양적 자료도 있고 이제 질적 자료도 있었는데 이 실험 연구에서는 통제 집단에 그 어떤 처치를 하지 않고 실험 집단에만 처치를 함으로써 이게 과연 이 두 집단을 비교했을 때 하지 않은 집단과 한 집단 간의 차이가 무엇이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드러냈다면 이런 케이스 스터디에서는 꼭 그 처치를 하고 처치를 하지 않고라기보다는 이러한 문제 상황에서 필요한 그런 어떤 대상들을 구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나누어서 하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구분하지 않는다면은 그냥 그거를 통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하지만 구분해서 뭔가 동질성 평가를 했을 때 그 두 대상 간의 그 차이가 좀 컸다면 그 대상을 나누어서 분석을 하고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사례다. 그래서 일종의 약간 실험 연구와 좀 비슷한데 뭔가 조금 더 답변이라든지 이제 결과물에 좀 의존을 많이 하는 그런 연구처럼 좀 보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 케이스 스터디의 한 예를 같이 이제 살펴봤는데요. 좀 뭔가 도움이 되었기를 좀 바라면서 네,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.